안녕하세요. 주식회사 XR 정영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의 진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을 위해 단순한 역사 나열이 아닌 기술적인 통찰과 앞으로의 커리어 로드맵을 포함한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인공지능의 태동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은 한 천재 수학자의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그는 1950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기계가 지능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며 AI 위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가 대형 언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56년 존 메카시와 마빈 민스키 같은 선구자들이 모여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지능의 모든 측면을 기계로 완벽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리스프 언어가 발명되었고 인공지능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초기 AI는 지능을 기호의 조작과 논리적 추론으로 정의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상태 공간 탐색이나 그래프 탐색으로 치환하여 해결하려 했죠. 여러분이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는 A 알고리즘, 별표과 같은 휴리스틱 탐색 기법들이 바로 이 기호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한편에서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1958년 프랑크 로젠블렛이 제안한 퍼셉트론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1969년 민스키와 페퍼트가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첫 번째 마뭇기, 즉 AI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시기는 인공지능 격동의 시기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AI는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번에는 논리적 규칙을 주입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대세였습니다. if then, 규칙 수만 개를 시스템에 넣은 MICIN 같은 모델은 위료 진단에서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없는 상황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부서지기 쉬운 브리틀레스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힌튼 교수는 5차 역전파 백프라퍼게이션 알고리즘을 대중화했습니다. 이는 체일루를 이용해 다층 신경망의 가중치를 학습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연산 능력이 부족했고 데이터도 기근 상태였기에 통계적 기법에 다시 밀려나게 됩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수학적 기반이 탄탄한 통계 모델들이 득세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대표적이죠. 커널 트릭을 이용해 저차원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여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당시 신경망보다 훨씬 견고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인공지능의 혁명적 발전 시기입니다. 2012년은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이미지넷 대회에서 딥러닝 기반의 알렉스넷이 압도적으로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셋, 빅데이터, 강력한 하드웨어, GPU, 그리고 릴루나 드롭아웃 같은 알고리즘적 개선이라는 3대 동력이 맞물려 딥러닝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목할 점은 연산 장치의 변화입니다. 직렬 처리에 최적화된 CPU와 달리 수만 개의 단순 행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GPU는 딥러닝 학습 속도를 수백 배 단축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를 넘어 TPU나 MPU 같은 AI 특화 가속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오차 정보가 사라지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2015년의 레즈넷입니다. 입력을 출력에 직접 더해주는 스킵 커넥션 구조를 통해 152층이라는 깊은 신경망 학습을 가능하게 했고 최초로 인간의 이미지 인식 오차율을 뛰어넘었습니다. 2017년 구글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RNN 이나 CNN 없이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시퀀스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연산의 병렬화를 가능하게 했고 문장 내 멀리 떨어진 단어 간의 관계,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완벽하게 파악하며 오늘날 버트와 GPT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각 단어를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벡터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34. 이를 통해 문장 내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 어텐션 할지 모델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사점은 둘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버트와 GPT 모두 2017년 제안된 혁신적인 구조인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합니다. 두 모델 모두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먼저 학습하는 사전 학습과 특정 작업에 맞춰 조정하는 미세 조정,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는 패러다임을 공유합니다. 버트는 문장의 문맥을 양방향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주로 이해와 분석 작업에 사용되는 반면, GPT는 이전에 나온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문장을 이어나가는 생성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이 늘어날수록 성능이 지수적으로 향상된다는 스케일링 로즈가 증명되었죠. 특히 특정 규모 이상에서 추론이나 수학 같은 새로운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는 창발적 능력, 이머전트 어빌리티스은 거대 언어 모델, LLM,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더 높은 수준의 지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난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얼라이먼트, 정렬, 문제입니다. 정렬이란 인공지능의 목표를 인간의 가치나 위도와 일치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레인포스먼트 러닝 프롬 휴먼 피드백입니다. 이는 사람이 직접 AI 위 답변에 점수를 매기거나 선호도를 표시하면 그 데이터를 보상 함수, 리워드 펑션, 로 삼아 강화 학습을 통해 AI를 인간의 통제 안에 두는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가 안전성, 세이프티입니다. AI가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답변을 생성하지 않도록 모델을 인류의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정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인간의 의도, 인텐트와 AI가 달성하려는 목표, 골 사이의 간극입니다. 만약 이 둘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고 어긋나게 된다면 AI는 자신의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때로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LM은 진실을 찾는 장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 모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큰 숙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지식을 검색해 결합하는 RAG, 리트리벌 아규먼티드 제너레이션, 나 별도의 팩트체크 모듈을 도입하는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난제는 설명 가능성, 즉 XAI, 익스플레이너블 AI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블랙박스 문제를 다룹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들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연산 뭉치입니다. 모델이 특정 판단을 내렸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인간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높다고 해서 그 과정을 모른 채 신뢰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임이나 SHAP과 같은 분석 기법입니다. 이는 개별 입력값이 최종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치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텐션 맵입니다.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입력값의 어느 부분에 특히 집중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모델의 판단 근거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XAI 기술은 단순히 호기심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의료나 법률 같은 고위험 분야에서 AI를 실무에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핵심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현업에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성능만큼이나 설명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인 에너지와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단 한 번 학습시키는데 소요되는 전력이 수천 가구의 연간 사용량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가 더 이상 자본과 자원의 무한한 투입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최근 AI 학계와 산업계의 화두는 성능을 유지하면서 모델을 얼마나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퀀티제이션, 양자화,
모델의 정밀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2비트 부동소 수점 연산을 4비트나 8비트로 낮추어 연산 속도를 수배 이상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프루닝, 가지치기, 학습된 신경막 내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뉴런이나 연결들을 제거하여 모델의 크기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지식 증류, 거대한 교사 모델이 가진 복잡한 지식을 훨씬 작은 구조의 학생 모델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지속 가능한 AI, 서스테이너블 AI를 설계하는 능력이 공학자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정 도메인을 넘어 인간 수준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갖춘 AGI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 직관을 넘어선 논리적 추론, 시스템 싱킹과 현실 세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 구축이 차세대 AI의 핵심 과제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기호주의와 연결주의가 번갈아가며 주도권을 잡았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은 이 두 진영의 장점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인 뉴로 심볼릭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딥러닝이 가진 강력한 학습 및 패턴 인식 능력과 기호주의가 가진 논리적 추론 및 설명 가능성을 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사고에 비유하자면 직관적인 감각과 엄밀한 이성을 하나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 데이터로부터 직관적인 감각과 패턴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순식간에 구별해내는 것과 같은 직관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리즈닝, 심볼릭 AI, 명확한 법칙과 규칙에 기반하여 엄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법률적 판단을 내릴 때처럼 단계별 논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재의 딥러닝 모델들이 겪고 있는 블랙박스 문제나 논리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이 뉴로 심볼릭 AI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한 학습과 법칙을 통한 추론이 완벽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지능에 한 걸음 더 가까운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시스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술적 흐름은 인공지능의 실행 환경이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에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기기 내부로 이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로컬 기기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왜 굳이 성능이 좋은 서버를 두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려 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입니다.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므로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저지연, 로우 레이텐시입니다.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실시간 번역이나 카메라 인식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압도적인 속도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수억 명의 사용자 요청을 서버에서 처리하려면 막대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개별 기기로 분산시키면 서버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를 가능하게 하는 공학적 핵심은 바로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과 같은 하드웨어 최적화입니다. 제한된 배터리와 연산 능력을 가진 모바일 기기에서 딥러닝 모델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용 칩셋을 설계하고 모델을 경량화하는 기술이 이 분야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개발자의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코드를 한 줄씩 입력하는 개발자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자, 아키텍트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AI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역할입니다. AI 오케스트레이터는 수많은 오픈소스 모델과 API를 목적에 맞게 조합하여 복잡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통합 능력, 즉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중심으로 랭체인이나 벡터 DB를 결합하여 실질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설계 역량,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AI라는 악기들을 지휘하여 하나의 완성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지휘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향해야 할 첫 번째 미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역할은 도메인 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이 코딩 자체를 보조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역설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 지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AI가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장의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공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들고 협업해야 할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AI 플러스 의료, 인공지능을 의료 데이터에 접목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AI 플러스 법률, 방대한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판례를 찾아주는 리걸테크 분야 역시 큰 기회입니다. AI 플러스 예술, 생성형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고차원적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 공학이라는 전문성 위에 자신만의 도메인을 하나 더 얹어야 합니다. 기술과 특정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대신해 주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만의 AI 리터러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넘어 AI와 공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비판적 검증 능력입니다. 앞서 언급한 환각, 할루시네이션, 문제처럼 AI의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고 오류를 스스로 잡아낼 수 있는 검증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질문의 힘입니다. 정답을 찾는 것은 AI가 잘하지만 AI가 답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는 융합적 사고입니다. 기술적 지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여 AI를 올바른 도구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AI의 긴 여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튜링 테스트와 다트머스 워크숍을 통해 AI라는 학문이 태동했습니다.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의 부상과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연결주의의 재등장이 있었습니다. 2012년 알렉스넷이 불러온 딥러닝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트랜스포머 구조의 등장으로 현대 LLM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이제 우리는 AGI를 향한 도전과 함께 정렬, 환각, 윤리라는 새로운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께 선배로서 4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하십시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는 빠르게 변하지만 선형대수, 확률론, 알고리즘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논문을 읽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AI의 기술 주기는 약 6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최신 논문을 통해 기술을 직접 흡수하는 능력이 곧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오픈소스에 기여하십시오. 코드를 직접 짜고 전 세계 커뮤니티와 공유하며 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드는 한 줄의 코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하는 따뜻한 공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이 AI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